여기에서 이게 라테랄 벤트리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테랄 벤트리클을 조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테랄 벤트리클을 제거를 했죠. 요 밑에도 라테랄 벤트리클을 좀 제거를 했습니다. 라테랄 벤트리클을 제거하고 나니까 여기에 파라히포케팔 자이러스가 보이고 있죠. 물론 요 부위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됩니다.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여기 보이고, 요 안은 코르푸스 칼루즘입니다. 코르푸스 칼루즘은 좌뇌와 우뇌를 서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요것도 한번 제거를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이는 게 서드 벤트리클이 되겠죠. 여기가 서드 벤트리클입니다. 이것도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거의 림빙반 요래 이제 남게 되겠죠. 요 꼬리 부분, 예. 그래서 우리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 히포캠푸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이렇게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포닉스와 연결이 되고, 포닉스 끝부분에 만밀라리 바디 이렇게 연결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겠죠. 네. 터치는 잘, 예. 자, 여기서 앞쪽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양쪽에 하나씩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를 통해서 히포캠푸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 히포캠푸스, 포닉스, 안테리어 살라무스, 그리고 그 포닉스에서 septal 레어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제 만밀라리 바디, 피니알드 그랜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 앞쪽에 우리가 아미고달로이드 바디와 연결이 서로 되어서 감정과 서로 이야기를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더라. 여기는 올팩토리 벌브는 보이지 않지만 올팩토리 벌브가 아미고달로이드 바디와 septal 에어리어, 그 다음 아밀라리 바디 이렇게 연결되어서 후각과 자율신경계와 감정과 기억에 연결되는 이러한 경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핵입니다. 바닥핵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죠? 한번 네. 바닥핵입니다. 바닥핵은 하는 역할이 바닥핵의 그렇죠? 네이잘 쌍글리아, 네이잘 유클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원래 중추신경계에는 이 뉴클레우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뉴클레우스는 핵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왜 강글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냐? 요거는 이렇게 PNS에서는 핵들의 모임을 강글리온이라고 이야기하고 CNS에서는 뉴클레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우리가 정했습니다. 근데 요거 정하기 이전에 바닥핵을 베이자 강글리아다라고 명칭을 어떤 신경과학자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는 베이잘 뉴클레우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를 보게 된다면은 역시 대뇌의 안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뇌의 안쪽에 놓여져 있다. 요거를 조금 3D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면은 여기가 대뇌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대뇌가 되는데, 좀 전에 여기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에 했습니다. 이 싱귤레이트 자이러스, 파라히포캠팔 자이러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가 라테랄 벤트리클이 여기 보이고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베이자 강글리아를 둥글게 둘레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싱귤레이트 자이러스죠.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그 안쪽에 살라무스와 베이자 강글리아, 그죠? 베이자 강글리아를 감싸고 돌아 둘레로 그렇게 돼 있더라. 그래, 림빅은 베이잘 뉴클레우스를 감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죠. 요 싱귤레이트 자이러스가 요렇게 이걸 감싸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구조가 베이잘 저는 이 베이잘 강글리아라고 명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그 명칭을 쓴 분에 대해서 조금 존중의 의미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물음표의 모양이죠. 물음표.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음표. 이렇게 물음표. 그래서 베이자 강글리아의 기능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대뇌가 가지고 있는 물음표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이 베이자 강글리아의 기능이다. 이거는 어떠한 물음표이냐면 대뇌가 언제 움직임을 시작하고 언제 움직임을 끝을 낼까? 그리고 움직임의 순서죠. 내가 움직임을 할 때 어떠한 엘보부터 움직여야 되냐, 숄더부터 움직여야 되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물음표를 해결해 주는 게 바닥핵이다라고 그 기능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핵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져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물음표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 모양, 이 동그랗다. 그래서 이 동그란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를 렌즈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렌즈 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이 렌즈 핵은 기능상 조금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렌즈 핵을 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은 렌즈 핵을 반으로 나누면 여기에 조가비 핵과 창백 핵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나누는 게 아니고 바깥쪽하고 안쪽으로 나누는데, 실제로 보면 바깥쪽이 조가비 핵이 되고 안쪽이 창백 핵이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조가비 핵과 연결되어 있는 게 꼬리 핵입니다. 꼬리 핵. 여기서 보이고 있겠죠? 이게 꼬리 핵입니다. 꼬리 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꼬리 핵과 이 조가비 핵이 서로 같은 기능을 합니다.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대뇌에서 대뇌의 궁금한 것을 요 꼬리 핵과 조가비 핵에서 인풋이 됩니다. 대뇌의 섬유가 1위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백핵하고 이 두 개를 연결한 렌즈 핵의 명칭보다는 조가비과 이 꼬리 핵을 서로 연결한 명칭인 줄무늬체, 스트리아툼,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줄무늬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베이자 강글리아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라고 이야기하면 줄무늬체와 창백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기능상으로는 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 창백핵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서 이루었던 움직임의 순서를 이 창백핵에서는 아웃풋을 하는 구조입니다. 아웃풋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겠죠. 대뇌로 전달되려면 당연히 살라무스를 통해서 대뇌로 전달하는, 대뇌거질로 전달하는 이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베이자 강글리아는 물음표처럼 생겼는데 콩나물 앞 대가리,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머리는 조가비 핵과 청백핵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근데 이 조가비 핵과 꼬리 핵은 같은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줄무늬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 조가비핵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가운데 여기에 살라무스인 시상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안쪽에 조가비핵 그 안쪽에 이렇게 콕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창백핵, 조가비핵보다는 조금 더 하얗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창백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꼬리핵이 되겠죠. 여기 꼬리핵. 우리가 이 꼬리핵의 바로 밑에는 아미그달로이드 뉴클레우스가 연결되어 있죠. 결론적으로는 또 여러분이 상상한 그대로입니다. 베이지아 강글, 베이지아 뉴클레우스는 아미그달로이드 바디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지아 뉴클레우스가 손상이 되면 감정의 손상도 됩니다. 그래서 무표정하고, 그리고 웃지도 않고 뭐 화도 안 나고 뭐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우리가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창백핵이 시상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각종 배신이 바깥에 있고, 그렇죠. 여기에 조가비핵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안쪽에 창백핵이 놓여져 있겠죠. 그리고 살라무스 바로 밑에 요게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 게 이게 서브 살라무스라고 시상 밑핵이 놓여져 있습니다. 시상 밑핵이 하나는 살라무스의 바로 밑쪽에 서브 살라무스가 있더라. 바로 밑쪽이 서브.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하이포살라무스는 이거보다 더 밑에 있겠죠. 하이포살라무스. 우리가 림빅 할 때 자율신경계의 중추다라고 이야기했던 하이포살라무스는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살라무스, 서브살라무스, 하이포살라무스. 하이포살라무스는 자율신경계의 중추고, 서브살라무스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백핵하고 연결을 해서 움직임에 결정을 하는 이러한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을 할 때 또한 우리가 요 흑색질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흑색질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안쪽 부위가 창백핵이 되고 요 바깥 부위죠. 앞뒤보다는 더 내측과 좀 더 외측입니다. 요걸 푸타멘이라고, 조가비핵이다. 뭐 조가비, 그렇죠. 조개의 조가비처럼 생겼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더 하얗다. 그래서 창백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흑색질하고의 흑색질과 요 거리가 그렇죠. 요 거리는 요 조가비핵과 꼬리핵이죠. 요 거리가 자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요거는 미드브레인. 흑색질은 어디에 있냐면은 미드브레인에 있습니다. 미드브레인 중간대죠. 서브스탄스 니아그라 해서 흑색질이라고 하는데, 요 구조 자체가 우리가 베이지아 뉴클레우스하고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이 흑색질에서 뭐가 분비가 되냐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도파민은 우리 인간의 행동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고 뭔가의 활동성을 줄 수 있는 게 이 도파민이 됩니다.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조가비핵, 그렇죠. 조가비핵과 우리가 꼬리핵에서 이 도파민의 분비를 받아서 여기 있는 리셉터죠. 리셉터가 이 도파민을 받아서 그 움직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뇌내에서 움직임의 명령을 내린다. 어떻게 순서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은 좀 빼고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 베이지아 유클레우스에서는 그 어려운 걸 왜 저한테 시키세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내는 중뇌에 있는 미드브레인에 있는 흑색질에게 그럼 도파민, 이렇게 맛있는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조가비핵과 꼬리핵, 줄무늬체죠. 줄무늬체에 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무늬체에서 도파민을 줍니다. 그러면 이 줄무늬체에서 이것을 상황을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움직임은 빼고
이 움직임은 더하고 그래서 D1, D2 도파민 1 리셉터와 도파민 2 리셉터를 작동을 시키게 됩니다. 도파민 1 리셉터를 통해서 움직임을 더하고 도파민 2 리셉터를 통해서 그쪽으로 연결되는 신경섬유들은 움직임을 빼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파민이 없으면 이러한 결정 자체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는 이러한 병이 걸리신 분들을 우리가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데 정의상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아카네시아, 움직임이 무동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연결을 조금 더 공부를 하다 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아미그달로이드 바디하고 꼬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옆쪽에서 다시 한 번 더 본 구조입니다. 우리가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속섬유막이죠. 속섬유막, 인터럴 캡슐의 위치인데 이 인터럴 캡슐은 시상입니다. 이게 시상이고 여기가 창백핵이고 여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가비핵, 그렇죠? 조가비핵과 창백핵 요 사이로 이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속섬유막이 지나가더라.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서 속섬유막이 우리가 서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우리 속섬유막은 위와 아래를 서로 연결하는 섬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투사섬유의 한 종류다. 그래서 속섬유막에서 더 대뇌 쪽으로 가면 대뇌 부채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속섬유막 쪽에 손상을 뇌졸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요 사이로 위아래로 지나가는 섬유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불로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요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좁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섬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손상을 당하게 되면은 감각의 손상과 운동의 손상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봤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베이자 강글리아에 보게 되면은 콜텍스 베이자 강글리아의 기능, 베이자 뉴클레우스, 베이자 강글리아는 원래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자동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려면은 정해진 움직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뇌에게 전달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콜텍스에서는 500개 정도의 움직임을 나는 500개 정도의 관절과 근육의 움직임을 시키겠다. 이 움직임을 하려면 내가 팔을 뻗어서 컵을 잡겠다. 그러면 대뇌가 추정을 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스트리아툼에게 명령을 줍니다. 야, 이거 500개 정도를 탁 줍니다. 그러면 스트리아툼에서는 도파민을 여기서 받겠죠. 도파민을 받아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고 한 300개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깔때기죠. 깔때기로 500개 정도를 주게 되면 스트리아툼에서 한 300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글로부스 팔리더스라고 이야기해서 창백핵에서는 그것을 한 100개 정도로 다시 낮추게 됩니다. 100개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글로부스 팔리더스의 인터널 세그멘트입니다. 요거는 익스트랄 세그멘트고 인터널 세그멘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백핵이 이렇게 있으면 창백핵도 반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걸 익스트랄, 좀 더 내측에 있는 걸 인터널. 인터널 세그멘트가 살라무스와 대뇌 겉질 이러한 경로를 가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인터널 세그멘트를 통해서 요 하나의 정확한 500개의 움직임을 대뇌에서는 예측을 했지만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한 한 개의 움직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하나의 정보를 대뇌 겉질에게 다시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뇌 겉질은
정확한 움직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움직임을 할 때도 정확한 움직임의 패턴을 가질 수 있는 게 이러한 구조를 깔때기의 이러한 베이자 강글리아의 기능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자 강글리아는 베이자 강글리아와 콜티칼에서 인풋이, 그러니까 대뇌거칠에서 베이자 강글리아에게 내가 움직임을 어떤 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인풋을 줄 때는 대뇌거칠의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이 베이자 강글리아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청각의 정보는 베이자 강글리아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각의 정보도 베이자 강글리아에게는 주지를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베이자 강글리아가 대뇌의 이마엽에서 움직임의 목표, 순서, 실행, 연합 영역에서 움직임의 공간적인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쳐서 베이자 강글리아에게 줘서 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움직임의 정보를 다시 대뇌거칠로 받아서 명령을 내리는 이런 구조인데, 대뇌에서 주지 않는 두 개의 정보는 청각과 시각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베이자 뉴클레우스가 손상이 되면은 모든 영역의 움직임이 스탑이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보는 스탑이 되지 않냐라고 본다면은 청각과 시각의 정보에 의해서는 움직임을 결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파킨슨 디지즈 환자가 왔다, 베이자 강글리아 쪽이 손상이 됐다. 더 정확하기에는 도파민 분비가 되지 않아서 베이자 강글리아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치료적으로는 어떻게 나가서 해야 되냐면 청각과 시각을 이용해야 되죠. 시각으로 건너 모양의 발자국을 만들어 놓는 거나 처음 움직임을 시작할 때 자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 둘 셋 하면 나갑니다. 라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한다거나 메트로놈 딱딱딱딱 하는 일정 소리를 통해서 걷는 보폭의 양을 조절한다거나 청각을 통해서 보폭이 너무 좁아지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 파킨슨 디지즈 환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되었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대뇌거칠에서 명령의 움직임이 이렇게 들어온다. 500개 정도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반 잘라서 이거 모식도입니다. 꼬리핵과 이렇게 반을 잘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움직임을 대뇌의 정보를 받게 됩니다. 움직임의 정보가 되겠죠.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을 서브스탄스 니아그라를 통해서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되겠죠. 그러면 D1 리셉터 여기서 줄무늬체죠. 줄무늬체 스트리아툼. 줄무늬체는 꼬리핵과 푸타멘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줄무늬체라고 합니다. 요 줄무늬체에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대뇌 정보를 받아가지고 이것은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면 D1 립세트로 갑니다. D1 립세트에서 움직임의 경로를 가지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창백핵, 글로부스 팔리더스, 창백핵의 반의 영역, 인터널 세그멘트, 여기가 인터널 세그멘트가 되겠죠. 인터널 세그멘트로 갈 때는 어떠한 연결을 하냐면 억제성 연결을 합니다. 억제성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널 세그멘트에서 살라무스로 갈 때도 억제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뇌 거칠로 연결이 된다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활성화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그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그 움직임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요 D2 리셋으로 도파민 2 리셋으로 간다면은 요것이 익스트랄 세그멘트 이 반을 창백핵의
이하의 영역이 익스터널 세그멘트가 됩니다. 익스터널 세그멘트로 가게 된다면은 여기에서 서브 살라무스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갈 때도 억제성 연결이 되고 이렇게 서브 살라무스로 연결될 때 서브 살라무스는 살라무스 바로 밑에 위치상은 여기 바로 밑에 이렇게 붙어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는 건 마이너스 억제성이죠. 요거는 다시 인터널 세그멘트로 가서 다시 살라무스로 갈 때는 억제성.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억제성이 되겠죠. 억제성. 그러니까 베이지아 강글리아는 활성화도 시킬 수 있고 이니비션, 억제를 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죠. 물론 꼬리액은 아미그달로이드 바디하고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흑색질, 도파민을 미드 브레인의 흑색질하고 연결이 되어서 스트리아툼하고 연결이 되는 이러한 모식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것이 서브살라무스를 거치지 않으니까 다이렉트 패스웨이, 직접 경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브살라무스를 건드리니까 간접 경로, 인다이렉트 패스웨이다 라고 우리가 명명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단면도로 실제 모식도 말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건 자른 면이겠죠. 잘라서 푸타멘하고 카오디에이트, 그렇죠. 스트리아툼에서 대뇌거질에서 움직임, 내가 어떤 이러한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움직임에 대해서 괜찮겠나,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버려야 되겠냐라고 명령이 내려오면 여기 밑에 있는 서브스탄스 니아그라에서 이렇게 도파민이 분비가 되겠죠.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되어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택을 할 때 이스트랄 팔리더스 창백핵의 이스터널 세그멘트로 갈 수도 있고 인터널 세그멘트로 갈 수도 있죠. 이스트랄 세그멘트로 가게 되면은 억제성으로 가게 되고 인터널 세그멘트로 바로 연결이 되면 활성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널로 바로 가서 살라무스를 통해서 대뇌거질로 가게 된다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활성화되고 여기에서 이스트랄 세그멘트를 하나 더 거치고 서브살라무스죠. 서브살라무스를 하나 더 거쳐서 다시 인터널 세그멘트 시사로 가려면 뭐든지 인터널 세그멘트로 가야 됩니다.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여기가 살라무스가 되고 그리고 그렇죠. 여기가 서브살라무스, 이 서브살라무스와 연결되려고 하면 익스터널 세그멘트, 그 창백핵이죠. 여기에서 서브살라무스 갔다가 서브살라무스에서 다시 인터널 창백핵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창백핵에서 안테리어 살라무스, 그렇죠? 우리가 살라무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뇌거질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어서 억제성으로 서로 연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속섬유막이 여기 이렇게 그리고 대뇌 구체선이 이렇게 굉장히 좁은 구조에 많은 섬유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단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닥핵의 회로는 움직임을 결정시킬 때 요 보완 운동 영역, 브로드만 6번 영역입니다. 브로드만 6번 영역과 바닥핵의 회로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6번 영역 움직임의 움직임의 순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픽스 액션 패턴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바닥핵 회로를 픽시드 액션 패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이 피라미드 트랙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브로드만 4번 영역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통해서 명령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의식적이지 않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움직임이죠. 의식적 움직임, 무의식적 움직임. 물론 이거는 손해하고도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손해하고도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움직임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겉질에서 조갑이 해가고 꼬리 해가 합쳐서 줄무늬 치죠. 스트랩. 그래서 흑색질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된다면 창백핵, 그렇죠? 창백핵에 의해서 이거 연결은 마이너스 연결. 익스터널 세그멘트를 인터널 세그멘트를 통해서 시상하고 갈 때도 마이너스 연결. 이것이 쭉 내려오는 게 다이렉트 패스웨이, 다이렉터 패스웨이가 됩니다. 이것은 활성화시키고 여기에서 익스트랄 창백핵의 바깥 구역, 익스트랄 세그멘트를 통해서 서브살라무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오면 그렇죠? 여기에서도 보듯이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를 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게 여기가 창백핵의 인터널 내측 부위입니다. 안쪽 구역. 여기에서 살라무스하고 연결될 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세 개의 마이너스가 돼서 억제성 연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헌팅턴스 디지즈 역시 베이자 강글리아 쪽에 꼬리핵에 굉장한 위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벤트리 꼬리핵이 없으니까 라테랄 벤트리클이 굉장히 꼬리핵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라테랄 벤트리클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꼬리핵이 놓인 위치에 라테랄 벤트리클이 다시 들어가고 그래서 이러한 베이자 강글리아 뉴클레우스의 손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파킨슨 디지즈다라고 해서 무표정한 얼굴과 레스팅 트레모아와 좁은 모폭을 가지고 있죠. 좁은 모폭을 가지니까 가속으로 조금 모폭이 가니까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그럴 때는 치료를 할 때 청각과 시각을 통한 치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둘레계와 바닥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